저는 은유로서의 질병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져보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수전 손택이라는 이제 저자가 쓴 책인데요. 여기서 이제 은유라는 거 얘기 나와요. 질병, 은유. 은유는 뭐냐면은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뭔가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수사법이다.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은유된다는 거죠. 은유는 군사적인 은유다라고 해요. 은유 앞에 질병이라는 건 군사적인 은유의 어떤 함축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건전한 부위나 해가 되는 부위를 절개해야 돼. 떼내야 돼. 질병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은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불편하고 어려운 거는 제거해야 되고 박멸해야 되고 외부로부터 침입이기 때문에 근절해야 된다. 이런 은유가 질병 안에는 이제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거나 화학약품을 통해 통제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일반 문화적으로 받게 되는 질병에 대한 은유다라고 합니다. 군사적 이미지는 선동되거나 왜곡되거나 뭔가 환자들과 암적 존재 같은 어떤 뭔가 사회의 악이라고 치부되는 것들을 고립시키고 그것은 악이라고 명명하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이 군사적 은유로서 질병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손택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진실한 방법으로 질병을 고치고 싶다면 이런 여러 가지 침입했어, 뭔가 나를 절개했어, 이런 군사적인 은유를 박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유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될 수 있는 한 이런 군사적인 은유를 물드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에 저항이 있어야 된다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질병이라는 것은 삶을 따라다니는 그늘이다. 그리고 삶이 건네준 성가신 선물이다. 질병이 성가시고 불편한데 이건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선물, 기쁜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필요에 의해서 주는 게 선물인데 가끔 당황스러운 선물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 생각했다고 하는데 개봉하는 순간 으악 하고 놀라는 선물도 있어요. 근데 곱씹어 생각해보면 선물을 준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면 고맙다, 기쁨이다 라고 생각하는 선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질병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갑분싸? 웬 질병? 이렇게 되는데 준 어떤 현상은 당황스럽지만 이걸 곱씹고 거기에 이제 둘러싸여 있는 기본적인 은유를 걷어내면 질병 그 자체가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선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제 질문은 수전 손택은 이런 질병의 은유를 통해 진짜 본질적인 무엇을 폭로하고 싶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가보려 합니다. 그래서 결핵과 암과 에이즈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결핵은 생의 의무에 대한 탈피를 낭만주의로 이렇게 은유화시켰어요. 그리고 암은 죽음에 대한 천박한 태도가 우리한테 있는데 그것을 암은 이꼴 죽음이야. 그래서 이꼴 두려움을 느끼게 돼. 이렇게 은유화되어 있고 잠복해서 오염되고 변질되는 것이 에이즈다. 그래서 침입자 에이즈로 은유화되면서 뭔가 군사적인 은유로 우리가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폭로하려고 합니다. 손택의 폭력을 잘 따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대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핵이라는 건요, 그냥 결핵균이 들어와서 온몸에 퍼지고 있는 그냥 감염인 거예요. 근데 보통 폐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보통 결핵은 폐결핵, 숨을 못 쉬고 장기침이 많고 가래가 나와서 피가 끓는 현상을 우리는 결핵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뭔가의 은유로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암시하고 있어요. 이 암시를 통해 무언가는 은폐되고 있는 거죠. 살펴보면 결핵이라는 것은 그 당시 18세기, 19세기 때 광적인 어떤 것들과 속성이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열정적이고 그리고 격정적이고 무모한 인물, 이런 광기스러움이 결핵 환자의 어떤 특징과 공통 분모가 있다. 이어서 도가 지나치는 감수성이 예민해. 자잘자잘하고 굉장히 미세한 것이 굉장히 예민하게 어떤 반응하고 있어. 그래서 공포를 쉽게 견뎌내지 못하는 양태의 어떤 인물과 그런 광적인 인물과 결핵 환자를 지금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광기가 우리도 경험하지만 나의 미친 광기가 느껴질 때마다 수치와 좌절과 우울하고 조용해지는 것 같지만 그 부산스럽게 행동하던 것을 멈추고 우울로 들어갔을 때 뭔가 의식의 깨달음이 막 와요. 이런 효과를 결핵을 통해서 지금 이행되기 때문에 결핵이 마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질병이 됐다. 결핵에 대한 죽음이 미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른 나이에 이제 죽은 여인인데요. 마리바쉬
커체프, 참 어려워요. 이분이 일기라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계속 기침을 내뱉는다. 결핵의 어떤 특징. 그런데 이상하게 기침 때문에 내 모습이 추하기는커녕 내게 매우 잘 어울리는 우수에 어린 분위기가 생겼다. 죽음을 미약하고 있는 거예요. 낭만화되어지고 있는 거죠. 10세기 말의 어느 비평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폐병은 자네처럼 멋진 시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특히 좋아하는 병이다. 마치 시를 잘 쓰려면 폐병이 있어야 된다는, 예술가와 감수성이 뛰어나려면 폐병은 알아야 된다는 식의 그런 지금 증상을 은유화하고 있습니다. 결핵이 점차 사라지는 바람에 문학과 예술이 쇠퇴하고 있어 라고 돈바와 아들이라는 책에서 폴이라는 아들이 이제 나와요. 아들이 기력이 없고 쇠해요. 근데 이런 자들이 굉장히 예술적이고 뭔가 느껴지는 일반인과 다른 뭔가를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활력이 매우 부족하고 체질적으로 약했지만 이것이 예술적 감성을 느끼기에 최적화될 수 있는 몸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세기 중반부터 결핵이 낭만화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핵 환자의 용모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여겨지게 됐어요. 얼굴에 핏기 하나 없고 눈은 퀭한데 시무룩하고 축 처져 있는 것이 마치 뭔가 삶의 초연을 느끼는 듯한 어떤 낭만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귀족적인 요구나 열정적인 예술가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다라고 갑니다. 일종의 패션이 됐대요. 그래서 마른 체형에 대한 숭배, 보호해줘야 될 것 같고 비리비리하지만 그 가냘프게 내쉬는 그 숨을 통해 퀭하고 어딘가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천재적이다. 결핵은 담이 와요. 먼저 담이 와가지고 객혈을 하죠. 점액적인 갈에 피가 있고 결핵은 그래서 액체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결핵이 마치 창조성을 부여해주고 예술가라면은 이런 것 좀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는 뭔가의 소명의식을 갖게 하는 거죠. 보헤미안처럼 뭔가를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하는 양태와 접해했대요. 좋은 공기를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건강에 좋은 장소를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나고자와 방랑자, 여행, 그러니까 유랑을 떠날 수 있는 좋은 구실로서 지금 결핵을 낭만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실제 본질은 유랑을 떠날 수 있는 새로운 구실. 그냥 떠나면 되는데 왜 이런 질병의 구실을 만들었을까요? 부르주아들이 자신의 의무에서 탈피하기에 좋은 어떤 병리의 2차 이득인 거죠. 나는 아프기 때문에 내가 이 의무를 갖지 않고 떠나도 되라는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이런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 기표를 계속 문화적으로 만든 거죠. 나의 이런 결핵은 너무 숭고한 것이고 숭고의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의무는 덜하지만 죽음이라는 어떤 숭고를 맞고 있어라고 자기의 죽음, 이른 죽음에 대한 미학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이 세상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으로 결핵을 낭만화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이산이라는 작품 안에서 시험을 통과한 그 한스가 있어요. 한스가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일을 해야 돼. 일이라는 의무를 가야 되는데 한수 3주 정도는 내 친척 사촌 동생을 방문했어요. 결핵이 걸려가지고 갔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결핵이 옮은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그 자리에서 쭉 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 지금 제가 편하게 얘기하지만 휴머니즘의 대가라고 하더라고요. 이 마에산을 쓰신 분이. 어쨌든 이렇게 부르주아가 자신의 책임, 우리 노동의 책임, 우리 책임져야 될 책임을 하지 않았을 때 뭔가의 질병을 내 스스로 은유하고 이런 걸 폭로하고 깨부셔야 됩니다. 자, 암은 죽음이다. 죽음을 대하는 천박한 태도인데 암 자체는 우리 많이 배웠죠. 암의 진실, 우리 지금까지 암이란 무엇인가 많이 배웠는데 돌연변이에요. 내 세포가 무산소 호흡이죠. 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되고 무한 포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암이에요. 심플하게 암은 그것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은유되냐면은 지형학적인 공간적인 질병이다라고 합니다. 암은 확산되고 증식되는 거. 암은 심각한 건 전이에요. 뭘로 전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확산되고 증식되고 흩뿌려져 있어. 그래서 공간의 질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양은 외과 수술에서 절제해야 돼. 이게 군사적 은유로서 세균은 침투해. 침투된 걸 공격해. 이런 군사적인 은유로 지금 암이 계속 은유화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암세포, 이 암이 굉장히 심각할 때, 제가 90년대에 모든 드라마의 종말은 암이었어요.
막 열심히 사는 어떤 자가 갑자기 불치병이 걸려서 몇 년 살지 못한대. 그 불치병은 무조건 암이었어요. 그래서 암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암 환자가 있으면요, 그 집안 자체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절망에 휩싸여서. 죽음은 너무 자연스럽고 받아들이고 나를 인정하고 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죽음인데, 죽음이 공포로 휩싸여서 모든 사람들이 경직되게 만든 거죠. 이것은 외계의 침입에 대해서 종자가 퍼졌다라고 하는 문화가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포진됐어요. 영화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암에게 부여하는 은유들은 인간에게 있는 결점에 대해서 퍼뜨리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죽음은 진짜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어가느냐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게 해야 하는데, 마치 암 이꼴 죽음, 천박한 죽음이다라고 전락시켜버려요. 죽음 자체를. 그래서 죽음이 음란하고 신비로운 거다. 커다란 뭔가 모욕스러운 것이다. 죽음은 통제될 수 없는 그 무엇이다라고 인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악마 같은 적으로 관습되는 어떤 습관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경험하고 있다. 죽음을 일으키게 하는 암이 수치스러운 질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가 등장하면서 질병이라는 것은 너의 죄에 대한 죗값이야.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거야. 라고 이제 인식하게 되면서 암이 악의 근원이 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한다는 거죠. 감정을 드러낼 수 없는 어떤 우리의 그런 기제들이 지금 암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암은 아까도 말한 그 생물학적 설명이 아니라 감정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나 분노하거나 폭력적인 감정에 대해서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생명의 에너지가 위축되고 희망을 아예 포기하게 되는 질병이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분노나 성적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느끼게 되고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는 지점들을 굉장히 부각시키죠. 근데 사실은 이 감정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불안을 지금 계속 은폐되고 있는 암을 지금 은유하고 있는 지점인 거죠. 친일자 에이즈인데요. 에이즈 같은 경우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에요. 우리 면역구들이 후천성으로 결핍되어 있는 증후군인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이즈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제일 진한 곳, 아프리카랑 이제 남아메리카 같이 뭔가 낙후돼 있고 더럽고 그렇게 뭔가 외국인으로서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법한 곳에서 굉장히 성행돼 있다고 조사가 되고 있어요. 이런 곳에서 뭔가 위생이라든지 각자의 어떤 성애관계의 분별이 없고 규칙과 법이 없는 곳에서는 이런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가 넘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염이 돼요. 감염에 대해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감염자인지 몰라요. 이게 증상이 드러날 때까지는 안에 복균하면서 계속 변형시킨다는 거죠. 사람이 누가 걸린지도 모르는 것도 불안한데 안에서 내가 변질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 또한도 지금 에이즈 걸린지도 모르는 이 뭔가 불특정한 공포를 계속 야기시키는 것이 이제 에이즈를 향한 은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포진 같은 것들이, 물질 같은 것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 포진, 입술에 포진이나 대상 포진 걸려보지만 이것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오는 건데, 신의 분노에 의해서 인간들한테 지금 퍼지는 질병이다라고 하면서 팔카오 주교는 퇴폐적인 도덕의 규결로서 인간에겐 에이즈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추기경 에우제니오 살레스는 신의 심판이야, 자연의 복수야, 너희들의 난잡한 성애관계, 너희들의 난교들이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일부 일처제가 아닌 모든 성교, 모든 남색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오염시키게 돼. 그 오염된 피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는 에이즈라는 굉장히 신의 분노에 의한 그런 질병을 갖게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재적으로 죽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혈을 받고 수혈을 받을 때 주인을 알지 못하는 피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이 될 수 있고 서로 살리는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요인들이 오해를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게 침입자 에이즈라는 어떤 은유에 대한 폐해입니다. 감염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 사이에 부활하게 됐는데, 에이즈, 우리의 질병이 아니라 그들의 질병이야. 딱 가는 거죠. 그로 인해서 에이즈는 완전히 외국인의 질병이다. 외국의 질병이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자국민들과의 선교만 해야 된다. 외국인들과의 선교했을 때는 에이즈를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사화되어 있고 다 퍼진 데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에이즈는 잠복기를 거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에이즈가 잠복을 하면서 타락하고 돌연변이를 만드는 이런 잠재적 증상자들이 이렇게 은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는 스스로 새롭게 복제한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이 신기한 것이다라고 은유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양태를 불러일으키냐면요. 에이즈 바이러스는 신체를 침략했죠. 근데 이게 다 보균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검사하지 않으면은요, 싹 다 보균자 같이, 저희 우리 코로나19도 경험해봤지만, 그런 것들이 개인의 신체를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공포와 경직되는 어떤 사회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를 침략하는 데 묘사되면서 이것이 외국인 자체, 난민 자체들에 대한 거부감을 일반 대중들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잔 컨트 팩트리는 해외에 있는 저런 테러 집단들이 에이즈다라고 아주 비유하고 싶어서 안 달라고 했다. 이거 손택의 그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야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가난한 나라에서 끝도 없이 인간들이 나오고 그 인간들이 배출되는 쓰레기로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이런 인간 청소라는 기표라는 것들을 은연중에 정당화하기 위해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인구 증가,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핵이라는 물건을 가졌을 때 불량 국가가 됐을 때 이 제어할 수 없는 존재들을 어떻게 선진 국가로서 해내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처럼 만들기 위한 어떤 전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요, 우리가 FBI, 뭔가 이제 영화를 보거나 그 미드를 보면요, 뭔가 문제가 있거나 좀비가 나타났어. 마지막은 FBI가 따닥 나타나가지고, 원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는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지금 또한도 그 해법을 발견하기 위해서 고민 중입니다라고 이제 그런 컨셉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치 뭔가 질병의 모든 어떤 해결점이 미국, 백인, 뭔가 백인만의 지식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어떤, 그래서 지금의 어떤 폭력과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손택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은유화된 어떤 질병으로 절대화되는 거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침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질병으로 인해 육체는 전쟁터가 아니다. 환자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상자도 아니고 그리고 적군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군사적인 은유에 대해서 손택이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저 따위 군사적인 은유는 전쟁터나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은유를 잘 파쇄해서 질병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어떤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